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박종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자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문의를 땄고요.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펠로우 임상 간사를 잠깐 하고, 현재는 개인 병원 구로 연세본 정신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외래 교수직을 같이 맡고 있고요. 많은 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TVN의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 자문을 시즌 1, 2 했었고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이런 기회에 좀 이렇게 컨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이버 검색해 보면 아실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식으로 전 재산 날렸던 정신과 의사라고 치면 제가 제일 빨리 나옵니다. 예, 정신과 의사인데도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제 연관 검색어가 주식 우울증, 주식 중독이에요. 지난주에도 강의를 2개나 하고 왔는데 공황장애 강의, 우울증 강의를 하고 나서도 끝나고 질문은 전부 다 주식 쪽으로 해주십니다. 이거를 뭐 반가워해야 될지.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심리에 대한 부분, 여기 사실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이나 어떤 뭐 회계, 재무제표 쪽으로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실 수 있으시고, 저도 사실 이 금융대전 어떤 수업을 또 강의를 5회, 6회는 직접 참가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자리에서 초보 투자자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불안에 공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고 이럴 때 어떤 종목이나 방법, 수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겠지만 결국 그 주체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어떤 뇌과학적인 어떤 접근, 불안에 대한 어떤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거를 좀 고민해 왔고, 물론 뭐 제가 스스로 주식을 하다 가장 전 재산을 날리고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남일 같지 않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했던 사람이, 초보자가 어떻게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을 또 다스리고 앞으로 이 불안한 미래와 어떤 모두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노후 걱정이라든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다 똑같은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왜 손실을 볼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회계나 재무제표를 읽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아직 초보기 때문에, 혹은 내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가 투자에 손해를 봤다, 주식 실패를 했다, 부동산 투자를 실패했다, 이렇게 많이들 하세요. 저한테 병원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하루에도 상담, 뭐 주식 상담, 특히 2월달 이후로는 하루에 10분씩 이상 오십니다. 부동산 가격 오를 때는 포모 증후군 때문에 벼락, 이런 말은 좀 그런데 방송에서 표현을 하니까 벼락거지라는 표현을 저도 쓰겠습니다. 본인 입장에서 벼락거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우리 죄송해요, 남편 때문에 제가 집을 샀어야 되는데 집을 못 사고 말았다, 이것 때문에 정말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2016년에 압구정 아파트를 팔아서 그때 주식에 들어갔다가 지금 우울증 걸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2016년만 해도 전망이 이제 부동산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2채 팔아가지고 주식에 몰빵했다가 코로나를 온몸으로 겪고, 하필이면 또 다시 들어가는 시점이 2011년 11월, 작년 겨울에 다시 들어가서 이런 어떤 평생 2번 경험하기도 어려운 이런 주식의 재난을 단기간에 2번 겪고 저한테 우울증 치료를 받으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고, 저도 2017년에 저도 전 재산을 날렸던 적이 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잠깐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세브란스 나왔고 서울대에서 잠깐 교수도 했고 부족할 것 없는 스펙에 왜 주식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었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이제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어딜 가도 그 얘기를 항상 물어봅니다. 간단해요. 저희 집이 흙수저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빚이 많았고 제 의대 학비도 빚이 남아 있었고 제가 외동아들인데 저 혼자 근로소득으로는 절대로 저와 저희 부모님 노후를 보장할 수 없었어요. 제가 31살, 그러니까 2011년 그때 제가 전문의가 딱 돼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에 딱 들이대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 빚을 딱 보여주시면서 이젠 너가 우리 엄마 아빠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셔서 정신과 의사 월급 가지고는 도저히 이 3인 가족 그 생활비와 저희 부모님 집, 제 집을 저희 부모님 부산에 사시는데 당시에도 부산 집은 뭐 비싼 편이었어요. 물론 지금처럼 비싸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 월급으로 집 2채를 사고 부모님 노후까지 제가 보장해 주기엔 택도 없다라는 생각에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사죠. 안전한 주식. 저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다가 갤럭시 S2의 우연한 성공으로 한 120% 수익률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초심자의 행운과 개인화의 인지오류를 착각한 탓입니다. 뇌에 관한 얘기를 오늘 제가 많이 할 건데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주식으로 잃는 이유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뇌의 잘못이죠. 그리고 우리 필연적으로 우리 뇌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어떤 투자에 물려 있다고 해도, 부동산 오피스텔에 물려 있다고 해도, 혹은 잘못된 주식으로 몇 천만 원에서 뭐 한 1, 2억 정도 손해를 봤다고 해도 지나치게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투자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폭락장의 시대, 인플레이션의 시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실패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뇌,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왜 실패했는지를 반성하지 않고 자책만을 합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알려면 굉장히 냉정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당시에 37살에 모은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마이너스 7천만 원, 그로 인해서 모든 어떤 직장도 잘리고 제 모든 삶의 기반을 다 잃었을 때부터 3년간 제가 했던 얘기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듣고 나시면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쉽습니다. 근데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보시면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망을 조절하는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욕망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것이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내가 찍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을 때 내 뇌가 흥분해서 강렬한 도파민에 의한 쾌감에 의해서 내 뇌가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욕망의 고속도로를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반대로 어떨까요? 하한가로 갔을 때는 세상이 되게 밉고 분노하고 짜증나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 욕망의 도파민과 그리고 안정적인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 두 가지 호르몬을 잘 다스려야 안정적이고 현명한 투자 생활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는 오늘의 테마인 슬기로운 장기적인 투자자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사람들은 내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할 것이라는 그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개인화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한테 좀 너그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남들보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내가 운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 근거 없이.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한 근거라는 거는 나는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멘탈 관리를 남들보다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저는 욕망의 노예였고 불안을 다스리지 못했으며 몇 번 있던 좌절을 할 때마다 더 큰 불안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뇌가 흔들렸어요. 그 이유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자, 여기 해마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해마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공간에 해마라고 하는 기억 저장소가 있습니다. 우리 기억을 우선순위대로 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억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전 재산을 날린 기억과 로또에 맞은 기억,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우리 뇌의 해마체에 항상 1순위로 존재하게 됩니다. 제가 7년 2개월 전에 길에서 500원을 주운 기억은 굉장히 하위 기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중요도가 덜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된 기억도 인생의 큰 트라우마, 큰 이벤트, 첫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해마체의 1순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여기 편도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마체 바로 옆에 붙어 있죠. 이 편도체라는 거는 우리 몸에 불안과 공포, 두려움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욕망의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모순적이게도 욕망의 브레이크가 기억 저장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말은요, 내 욕망의 브레이크가 잘 듣는 사람은, 편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내 나쁜 기억에 휘둘리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 욕망의 브레이크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편도체가 자꾸 뜨거워지는 사람은 불안과 공포에 눌려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주식 투자나 어떤 부동산 투자가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장에서 자꾸 공포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고, 나라 전체가 주식 경제적으로 공황에 빠졌다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이럴 때 내 욕망의 브레이크인 편도체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주식으로 잃은 돈을 더 위험한 주식으로 본전을 회복하려고 그러고요, 심지어는 주식에서 잃은 손해를 코인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위험한 코인, 예를 들면 루나 같은 그런 식으로 계속 리스크 테이킹을 반복하다가 반복된 어떤 패닉에 주저앉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보시면 여기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또 있습니다. 도파민과 세로토닌, 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자면, 에피네프린은 불안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투자를 하다 실패하면은 불안 호르몬인 에피네프린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런 위험에 빠져요. 도파민이라는 것은 나의 몸의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하루를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의 기름 같은 거, 그런 에너지원과 쾌감 호르몬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쾌락 호르몬을 조금 약간 다스려주고 안정할 수 있고 우리를 다독거려주는 그런 안심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조금 약간 지루해 주셨을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주식 우울증 치료하시는 분들은 12주 코스로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요. 사람들이 처음 이 한 달 동안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하고요, 두 번째 달은 수용하고 인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 번째는 직접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끔 하고 재발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요, 첫 번째로 제가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재무 상태 평가,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많이 잃었는지, 그리고 가족들이나 어떤 제2금융권, 사채 이런 규모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숨겨요. 이 중에서는 투자를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잃어보신 적도 있을 텐데, 내가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잃었을 때 그거를 평정심을 유지하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 귀찮게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는 1억을 잃어보신 분들도 있고 5천만 원 잃어보신 분도 있고,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집을 날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저도 그랬고요. 저도 전세금 빼서 올인하다가 다 날렸습니다. 저처럼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멘탈을 잘 관리할 거라는 사람도 그런 실수를 해요. 사람은 단계적으로 큰 실수를 합니다.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주변에 그걸 공유하고 알리는 건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1억 이상의 돈을 날렸을 때 그걸 가족들과 솔직하게 공유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변화나 우울증의 치료, 그리고 주식 공황장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괴로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내 어떤 스스로의 현재 상태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게 자기 객관화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래서 괴롭지만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이 사람이 상담에 있어서 그리고 제 어떤 치료에 있어서 얼마나 솔직한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봅니다. 도파민형과 세로토닌형 그 주식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삼성전자 같은 거 절대 안 해. 답답해. 돈이 묶이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승부, 게임, 어떻게 보면 내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어떤 되게 고집과 자신감을 가진 사람, 이런 분들은 도박형, 어떤 도파민형 되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합니다. 도박형이라는 말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겠지만 도파민형과 세로토닌의 비율에 따른 문제인데, 도파민이 너무 과도한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편도체가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쁜 기억을 별로 이렇게 되새김질을 안 해요. 내가 성공했을 때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되게 급합니다. 이런 분들은 불타기를 되게 많이 하시죠. 빨리 따라잡아서 빨리 성공하려는 경우, 내가 본 손해를 빨리 어떻게 보면 회복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테마주, 바이오주, 그리고 굉장히 변동이 심한 주식이 많이 합니다. ETF 같은 거 절대 안 하죠. 근데 반대로 도파민과 반대되는 세로토닌형 투자자들은 스스로 직접 뭔가를 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 대체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주식 종목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진짜 정말 안전빵인 주식에만 투자를 해요. 그런 분들을 MBTI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약간 재미삼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투자 성향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 실패를 반복하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내가 투자를 하는 그 시작점과 환경의 그 시점에 있어서 내 멘탈이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아셔야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2030 분들 중에 일부는요, 불안감과 포모 증후군, 열등감 때문에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부동산을 사기엔 너무 늦었다, 서울 집값을 못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올인해서 이걸 따라잡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주위에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가 지금 강남 아파트를 사기에는 돈이 모자라니까 주식으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거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신혼집을 사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최소한 어떤 강남 아파트, 잠실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서 그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돈이 없었어요.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주식으로 불리려고 생각했어요. 빨리. 그것도 제가 36살에 결혼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 3개월 안에 제가 가진 시드를 2배로 만들어서 좋은 집을 사거나, 혹은 좋은 집을 갭 투자에 사거나, 아니면 되게 강남 아파트 전세라도 가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때 살고 있던 집이 잠실에 있던 파크리오 아파트인데, 그때 사실 갭 투자로만으로도 4억 정도면 그 아파트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는 게 싫었어요. 저는 그때 극강의 ENFP였고, 그리고 도파민형 투자자였습니다. 내 돈이 묶이는 게 되게 불안했고, 오히려 돈을 날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부동산 투자에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잘 모르면서. 내가 배운 게 없고 내가 초보 상태에서는 남들의 그 조언이나 어떤 이런 그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다.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욕망에 되게 휘둘리고 불안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기 전에 행동을 많이 해요. 인지, 감정, 행동의 삼각형에서 내가 잘 모르는데 우선 사고 봐요. 잘 모르는데 돈을 넣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넣다 뺐다를 쉽게 할 수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식에 투자를 했느냐 말하는 것도 부끄러울 정도인데, 장외 주식이 하나 있고 코스닥 주식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한 주식, 그 세 종목에 36살에 4억을 박습니다.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도박을 한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패했을 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반토막이 났었어요. 그때 어떤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이 어떻게 전 재산을 그렇게 단시간에 날려버리면 사람의 뇌가 정지됩니다. 생각이 안 돼요. 현명한 내 이성이 고장나 버립니다. 컴퓨터가 버퍼링에 걸리듯이.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를 하게 되죠. 침착하고 이성적인 어떤 사고를 하거나 아니면 더 위험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안에 쫓기면 더 위험한 짓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죠. 더 위험한 주식에, 더 위험한 레버리지에 빠져서 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완전한 좌절을 맛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있어서 얼마나 건강한 멘탈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얘기는 적당히 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진단과 치료하는 방법, 그런 거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시간이 좀 약간 너무 모자라고, 또 여기서 제가 모든 걸 다 밝혔다가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 여기선 이 정도만 적당히 얘기하기도 하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주식 투자 손실금을 만회하기 위해 도박, 사기, 보이스피싱, 횡령 등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멘탈과 과도한 불안, 공황장애에 빠진 상태에서 자기 행동을 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저한테 상담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심리학자의 대가 중에 대가 아론백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인지치료 어떤 방식을 제가 투자에 좀 약간 응용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 주식 지금 코스피 여러분들 아시죠? 한 2200, 300까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좀 장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이때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굉장히 싸졌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지 않나, 그죠? 여러분도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주식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게 너무 많다. 52주 신저가를 두고 삼성전자도 지금 5만 원이면 너무 싼 게 아니냐,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대표적인 임의추론의 오른입니다. 최근에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르겠지. 고점 대비 엄청나게 싸졌으니까 지금 이제는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이들 사세요. 초보 투자자들만. 오로지 개미들만 삽니다. 지금 같은 장에. 물론 지금 주식을 아예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거에 생각하지 않고 백화점 샤넬 오픈런 하듯이 진짜 달려가서 삽니다. 9시 1분에 사요. 오늘 떨어졌으니까 지금 딸리가 사야 된다. 오르기 전에, 회복하기 전에 단기적 반등 나온다. 2월부터 그 얘기가 있었어요.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2월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낙폭 과대, 사야 된다. 6만 전자, 5만 전자, 지금 4만 전자 찍었습니다. 그럼 지금 달려가 사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내가 하는 행동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뇌가 정상적인가,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나는 실패에 대해서 충분히 감수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내가 하는 투자와 행동에 대해서 나는 충분한 근거와 합리를 갖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사야 되는데, 그냥 싸니까 산다, 이렇기 때문에 전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에 대한 면역이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거를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죠. 이번 생은 망했어, 한강 가야 된다. 이번 실패했다가 올인했다 망하면 나는 것은 마포대교 뿐이다, 우스갯소리로 하는데, 아니에요. 투자는 정말로 당말로 위험을 감수한 행동입니다.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농사 지을 때 1년 만에 여기서 나무가 잘 자랄 거, 수익 낼 걸, 이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5년 동안은 실패하면서 그 땅에 내 피와 땀과 거름을 쏟아 부어야 6년째 7년째 열매가 열리는 게 농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농사처럼 해야 되는데 도박처럼, 승부처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존심과 고집이 있어서 전문가들 얘기도 안 듣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2017년에 전재산 4억을 넣을 때도, 레버리지, 은행비 1억 해서 전재산 진짜 긁어서 영끌해서 넣을 때도 주식 책 하나 안 보고 유튜버 하나, 영상 하나 안 보고 투자를 했어요.
너무나 용감했던 거죠. 어리석었던 거죠. 저도 이 10가지, 제가 8가지, 10가지 총 얘기했는데 이 10가지 인지 오류 중에 대여섯 가지를 지금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미학대, 의미축소. 한 번 성공해놓고 나는 주식을 잘한다, 나는 똑똑하다. 선택적 투상화. BTS가 유명하니까 하이브는, 이 당시에는 빅히트였네요. 지금 바뀌었나요? BTS가 유명하니까 하이브는 무조건 오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분법도 논리. 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야.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이제 한국 주식은 망했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자기 객관화, 근거 중심의 사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계부 안 쓰고 일기 안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도 못해요. 재무제표 저 완벽하게 못 읽습니다. 회계 공부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큰 실패를 하고서도 회계에 대한 어떤 지금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어려워요, 전문가 아니면. 근데 전문가만 주식 투자를 하느냐? 아니죠. 모든 사람은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소득으로 충분하지 못한 시대가 왔잖아요. 인플레 시대가 왔잖아요.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느냐? 현명하게. 그냥 현명하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나에 대해서 알려면 내가 어떤 소비자인지 어떤 종목인지 나라는 종목을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맨날 그 레포트 주식 어떤 종목 이런 찌라시만 받으실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종목인지 나의 현재가는 어느 정도인지 나는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가계부를 쓰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자신에 대한 재무제표를 가계부를 통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반복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서로 의도라는 기법을 얘기했는데 로고테라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지금 투자한 의도는 내 것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과 집착이 내 기능을 떨어뜨린다. 여러분들 그 초보일수록 이런 생각합니다. 절대로 투자해서 잃어서는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투자는 잃거나 수익을 내거나 해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려면 반드시 실패를,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투자 천재는 아니에요. 투자 천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오늘 강의하시는 분들조차도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들과 고수의 다른 점은 우리는 실패해서 기억하고 복습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했죠. 실패를 통해서 계속 복습을 했습니다.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실수했던 그 계좌, 실수했던 어떤 그런 내가 실패했던 한가 같던 종목들, 상장 폐지됐던 종목들을 휴대폰 PC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다 깔았습니다. 매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 재산을 날린 시점이 2017년인데 그때부터 2년 동안은 절대 주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식을 볼 때마다 그 분노와 공포와 무력감과 눈물이 계속 내 일상을 망가뜨립니다. 제가 주식으로 모든 걸 날렸을 때 제일 먼저 했던 점은요, 본업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우울증에서 가장 빨리 나오는 거는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어떤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난 지금 돈이 없어요. 내가 투자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 땐 투자로 이걸 회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식으로 내가 큰 손해를 봤을 땐 주식 말고 다른 투자를 본전을 회복해야 돼요. 본업, 부동산, 아니면 다른 금달러, 원자재, 이런 식으로 내 뇌를, 뜨거워진 뇌를 안정시켜줘야 돼요. 불안과 분노,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뇌에 꽉 찼을 때는 주식을 계속하고 이런 고집과 싸움, 자존심, 이런 감정으로부터 한 발 물러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투자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투자를 감정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이걸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금 자신이 없을 때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투자고요, 본업에 집중하는 것도 투자고, 내가 출근 열심히 하고 집안 가정 열심히 일상에 집중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운동하는 것도 투자예요. 내 몸에 하는 투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젠가 내가 준비가 됐을 때 그때 투자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 기초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단단하게 오랫동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제 본업과 줄넘기만 했습니다. 공부했고 책 보고 일기 쓰고 가계부 썼습니다.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투자자로서 굉장히 성공을 하거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비해서 좀 달라졌다고 하는 점은 전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내 아파트 주소나 내 계좌나 내 직함이나 내 명함이 아닙니다. 투자 자존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실패를 받아들여도 나 스스로 내 확신, 나 자신을 얼마나 믿느냐, 그리고 주식이나 어떤 부동산 투자를 얼마나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투자 자존감입니다. 투자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올인 절대로 안 되죠. 내가 마음의 여유를, 그리고 실패를 직면하고도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만큼의 돈만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분할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야 되고요. 이분이 심리학자이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에요.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인데, 직관과 이성의 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은 굉장히 불안정하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투자에서 실패를 합니다. 앞에 얘기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잘하려고 하고 너무 집착하고 너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실패를 많이 합니다. 우리 투자를 할 때요, 6개월을 고민해서 한 번에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주식 좋다는 거를 찌라시 하나 듣고 오늘 내일 결정해서, 주말에 결정해서 오늘 아침에 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9시부터 고민해서 10분 안에 이걸 살지 말지를 결정해요. 그때 고민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6개월 동안 내 이성의 힘을 키우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루틴에 의해서 내가 이 종목이 과연 확실한가, 이 종목은 나한테 맞는가, 재무제표 회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를 넣어야 될까, 6개월 동안을 생각하고 한 번에 딱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식을 살지 말지를 그날 고민을 해요. 초보자들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실패는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직관과 이성의 힘이라는 건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오늘 내가 하는 실패는 내 과거에 대한 부채입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걸 살까 말까, 매도할까, 손절을 할까, 이걸 오늘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오늘 결정 나 있습니다. 내 과거의 어떤 고민의 결과값이 오늘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할 수 있는 건 내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 뿐입니다. 내 오늘의 이성의 그 축적된 이성의 집합체가 6개월 후에 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과도하게 불안해, 힘들어할 필요가 없죠. 이거에서 실패하면 어쩌나?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의사결정은 6개월 전에 결정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매번 들여다볼 필요도 없어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하루 종일 봅니다. 운전하면서도 봅니다. 정말 심지어는 제가 그 병원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한자를 보는 게 귀찮아질 정도로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스마트폰만 봅니다. 내가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일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루 종일 3시 반, 또 미국 주식하는 분들은 밤새 봐요. 3시 반까지 그 한국 주식하고 그 사이 코인하고 또 밤에 24시간을 스마트폰만 보면서 합니다. 이런 본업이 무너져요. 일상이 무너져요. 체력도 무너져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체력과 정신력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는 어떤 판단을 오늘 승부를 보려고 마시고, 내가 이 쌓아놓은 어떤 빅데이터와 이성의 힘으로 내 6개월 후 혹은 그 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의 투자와 고수의 투자자, 저도 아직 초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스스로. 감정 투자, 올인 투자, 비투. 절대로 주식은 제가 볼 땐 비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빚을 내서 사도 좋은 자산은 부동산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친구가 사면 나도 산다, 절대 안 됩니다. 철저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고요, 현금 확보하셔야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확보의 비중의 어떤 밸런스의 차이일 뿐이지 항상 현금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아셔야 되고요, 내 성향, MBTI, 도파민형, 세로토닌형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나 투자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본업에 성공해야 재테크의 성공도 따라오고, 내가 본업의 고수, 일상의 고수들은요, 투자도 따로 회계를 배우지 않아도 투자 잘하세요.
네, 그리고 그분들한테는 들을 수 있는 인내심과 귀가 열려 있습니다. 축두엽이 열려 있어요. 마음의 안정과 스스로의 어떤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은 절대 투자에서 조급하거나 빨리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수업 들으러 오신 분은 대부분 다 본업에 있어서는 고수실 겁니다. 10년, 20년 하셨을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내가 한 일에 대한 리스펙트 있으실 겁니다. 자부심, 프라이드 있으실 겁니다. 왜 그런 분들이 투자에서는 몇 개월 만에 이루려고 하십니까? 왜 빨리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미 내 불안한 상태와 조급함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자신의 불안과 타인의 불안에 공감하는 행위예요. 내 불안을 모르고 있으면 투자의 실패는 거의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미러링하고 들여다보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합니다. 기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느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의 강화를 통해 습관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예전에 잊고 싶은 기억, 실패에 대한 기억,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의식적으로 잊고 묻어두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해진 답을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쁜 기억을 계속 꾸준히 복습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어떤 일시적인 나쁜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고 내 외부적인 기억을 무의식으로 잘 심어두면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 기억이 나를 지켜줍니다. 내 기억에 대한 나의 평가, 내 인지 능력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실수, 무의식적으로 하는 의사결정 능력을 더 현명하게 바꿔줘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매수 버튼을 눌러버리고 이거를 어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거지만 바보짓, 뻘짓, 이런 것들을 툭 하고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내 기억의 강화 학습이 무의식적으로 막아줍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 우울증과 스트레스, 폭락장에서 대표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회복 탄력성을 기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시고 일기 쓰시고 가계부 쓰시고 매일매일 자신의 루틴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지막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주식 안 해. 저 주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거 본전만 회복하면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예요. 제가 진짜 완전 손목을 자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식 종목이 나쁜 게 아니에요. 투자 방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나 자신을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하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제대로 바라볼 용기와 인내심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그리고 내일 현명한 투자자들이 될 방법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과도한 자책으로 스스로를 비난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현명하지 못한 투자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비난하셔도 안 되고 남 탓을 하셔도 안 되고요. 반성을 해야지 자책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보다 어제보다 현명해지는 법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요새 얼마나 공부하기 쉬운 방법들이 열려 있습니까? 유튜브, 책, 여러 가지. 오늘 강의만 해도 그렇죠. 남이 하는 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물론 제가 하는 말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조금 0.1%만 바꿔서 하루에 0.1% 바꾸면 1년이면 36.5% 아닙니까? 그런 수익을 내는 어떤 가치 있습니까? 나 자신에 투자하세요. 여러분, 시장은 내가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다른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떤 예를 들어서 S전자 오너진을 제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 수 있습니까? 내가 바꿀 수 있는 변수는 나 자신뿐인데, 여러분, 내가 당장 오늘 반드시 정말 한꺼번에 바뀔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안 보이니까. 선생님, 어떻게 제가 하루아침 바꿔요? 5년 동안 바뀌십시오.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2016년에 제가 한 결정은 5년 동안 내가 바뀌겠다. 1800일 동안 바뀌겠다. 하루에 0.1% 발생하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줄넘기하고 운동하는 걸로 내 뇌가 새로워집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이기도 하고,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투자자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윤지호 이베스트 투자증권사 전문인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 있게 본 슬라이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끝난 드라마 나의 방일지에서 남자 주인공의 마지막 대사가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한 발 한 발 어렵게 어렵게. 올해 남은 증시도 이런 마음으로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6년, 2017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제일 처음 하느님을 원망했습니다. 저 착하게 살았는데, 의사로서 사람들 구하고 진짜 착하게 살고 부모님한테 잘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왜 나만? 이런 질문 자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그런 어떤 그 폭락이 있었던 것, 제가 전 재산을 날린 건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어요. 실패를 받아들이는 의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장에서 내일을 살아가고 한 발 한 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맞는 전략을 찾으시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쉽게 성공하려는 마음, 욕망, 그런 어떤 불안에 휘둘리지 마시고, 당연히 성공은 어렵다, 당연히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이룰 때는 시간이 걸리리라 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한 발 한 발 어렵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의 발전과 성숙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 제 강의에 집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